조폭 경험이 있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월 수입 100만 원 이하더라.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여기도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보여주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부유하게 좀 폼나게 살 수 있는 조폭들 중에서 1%, 2%?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끼니기 걱정을 할 정도로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든 생활을 이어오는 거고요. 스포츠카 같은 거 뭐 그런 차 타고 뭐 명품 옷 입고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많이 돈을 이제 버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또 그걸 보고 동경을 일으켜서 또 들어오니까.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범 종교의 만전을 기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폭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저 때는 생각이 납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범죄와의 전쟁. 저때 제 기억에 저희 엄마 아빠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깡패를 잡아간다고. 조폭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촌이랑 조양은이 전부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이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가 된 거죠? 뭐 대외적으로는 서진 음사로 사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국민들이 조폭이라고 하면 이제 치를 떤다. 그리고 싫어하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은 했지만 사실 그 사건은 198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199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선포 열흘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제 이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이었었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 선언을 하나 합니다. 흔히 윤이병 사건이라고 불리는 건데 당시 야당 인사였었던 김대중, 김영삼, 이기택 이런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을 띠고 있었던 문화인들 아니면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찰 대상이었었던 거였던 거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민심이 돌아서졌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또 국면 전환을 한번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노태우 정권이 이제 꺼내든 카드가 범죄와의 전쟁. 그래서 그야말로 검찰, 경찰 할 거 없이요. 모두 눈에 불을 켜고 조폭을 때려잡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와 전쟁 때 부산을 1년간 소탕할 때 그때 고생했는데 비행기 왕복 비행기를 10번 할 수 있는 걸 회수권이라고 그래서 5매를 쓰고 5매를 못 썼습니다. 집에 5번 온 거죠. 어느 때는 제가 정확히 석 달 만에 집에 와가지고요. 그때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키가 3cm 컸더라고요. 정말 직업적인 투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분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이고 하니까 서로 알아가지고 제가 주말에 집에 가는 걸 100% 압니다. 검사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깡패 잡으러 안 다니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실제 나중에 들어보면 다 서울 간다 소리, 집에 간다 소리 듣고 자기 집에 가서 발 뻗고 잡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생쾌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서 거기서 수사 인력을 빌려서 부산에서 당시 제가 무서워서 서울로 도망온 깡패를 또 잡으러 다니다가 월요일 날 김포공항 가서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가정생활을 희생하다시피 했습니다. 선배님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렇겠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조폭들을 이제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흉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뭐 했다고 해도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리고 뭐 이 정신적으로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 이제 순직한 경찰만 126명이고요. 다치신 분들은 2,000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있었던 거고 네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역시 부정적인 측면은 다치고 돌아가신 경찰분들이 좀 계신 부분. 확실히 줄어든 것도 맞지만 이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했어. 조직폭력배들 다 검거해라고 하면 결과로 나타낼 게 숫자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면 어떻게 저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엉뚱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허위 자백을 받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 실적을 올리는 상황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호응하던 국민들도 한두 명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